네, 방금 6.25 전쟁 때 모습 화면으로 보셨습니다. 잠깐 1950년 오늘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5년이 채 안 된 시점, 이념 대립으로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하지만 일요일이고 고단한 삶 잠깐 내려놓고 이제 잠이 들었던 새벽녘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로부터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한반도는 여전히 전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뇌주를 타는 것 같이 아슬아슬하기만 한데요. 오늘의 대한민국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이 남북관계 위기에도 그런데 우리 여야 대치하고 있는데 이 여야의 메시지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당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 어제 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상황 안타깝다면서 6.25 전쟁의 교훈은 다시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평화만이 생명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도발과 전쟁을 억제할 힘을 가진 동시에 남북 교류를 통해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여러 가지 강조를 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오늘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유엔 헌장, 국제법 준수하라면서 남한에 대한 위협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체제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는 망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도 한마디씩 했는데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반도 여전히 정전 상태라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더 강화해서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복귀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각을 세웠는데요. 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볼턴 회고록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국민 전체 의사를 기반하고 있는 안보를 추진하고 있는지 의심이 된다라고 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여야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선언을 두고 또 한번 정쟁이 예고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메시지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여야도 또 대치하고 있군요. 그죠? 아직 상임위원장도 다 선출 안 했습니다. 21대 국회에도 20대 국회 후반기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1년 반 정도 더 싸울 겁니다. 네. 반성할 부분이죠. 북한을 비판하고 미국을 비판하고 일본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정치권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여야 관계가 총선 이후에는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같은 현상을 보고 난 다음에 서로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는 있으나 팩트를 속여서 거짓말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여야는 상당 부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볼턴 회고록에서 사실 저희들은 방송에서 그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볼턴이 문제다고 얘기했고 좀 더 크게 보면 미국이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도 이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크게 못했죠. 왜? 우리는 친미 국가니까. 그죠? 못했는데 볼턴이 얘기했습니다. 정전 협정 하려고 하더라. 트럼프가 깜짝 놀라서 막았다. 네. 그 얘기였고 또 북한에서 미사일 쏘니까 당장 미국은 한 건 잡았다. 우리 방위비 올리자. 돈 벌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당시에 과연 주한미군 맞느냐? 용병이다, 용병. 우리 그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하노이 회담에 판을 엎은 것도 미국이다. 그러니까 볼턴이 엎더라고요. 볼턴이. 자,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얘기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전선언은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종전선언은 막판에 미국이 돈 계산 때문에 못한 것 같아요. 돈 계산 때문에. 트럼프는 하려고 그랬습니다. 종전선언에서 평화체제로 가자. 그 자체가 뭐냐면은 사실 미국은 돈을 안 들이고요. 더 이상 물론 한국에 앞으로 팔아먹을 미사일을 못 팔아먹는 건 아마 있을 거예요. 남과 북이 끊임없이 어른거리면서 긴장을 해야 무기를 팔아먹는데 네.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악수를 해가지고 군대를 들여 출사하면은 미국은 무기를 어디다 팔아먹죠? 그래서 그런 계산대를 못했을지 모르나 트럼프는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실제로 전 세계에 냉전 체제의 마지막이 지금 대한민국 분단입니다. 한반도고요. 냉전 체제를 끊는다는 건 선언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한국이 종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 자체가. 그래서 한때 노벨상 얘기가 나올 정도도 컸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은 저는 타임이라 봐요. 예, 북한도 지금 강하게 나가다가 네. 한국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도 그럴 것 같은데 잠깐 하고 지금 발을 뺀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재선 지금 불가능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입니다. 뭔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떤 마지막 어떤 액션을 취해야 딱 타이밍이 지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고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훨씬 더 강도 있는 북미 간, 남북 간, 한미 간의 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멀지 않은 미래.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거든요. 8월 9월 한번 지켜보시죠. 저는 그런 얘기를 김태년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는 타이밍이다. 네. 딴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남북 간 위기가 고조됐을 때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 분명히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이제 6.25 행사 관련 행사가 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어떤 그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까지 해서 박 교수님 어떤 그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게 뭐 핵 하나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핵화 없이 한반도의 평화는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이 비핵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 이제 볼턴의 자서전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의 매파는 강경파는 리비아식 해법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 핵 포기해라. 그럼 보상해 주겠다. 그런데 리비아식 해법의 결과가 뭐였느냐? 리비아의 그 원수였던 카다피가 결국은 네. 축출당하는 걸로 끝났거든요. 그럼 북한으로서는 리비아식 해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체제 보장의 출발점이 종전선언이고 종전선언의 완결점이 평화체제 구축인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에 목을 메고 있던 이유도 결국은 평화체계로 가기 위한 리비아식 해법 말고 다른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좀 그런 점이 좀 볼턴 자서전 속에서도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에 목을 맸던 그 이유이기도 한데 저는 여전히 종전선언은 굉장히 북한의 체제 보장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메리트라고 봐요. 물론 돈 없는 평화는 없는 거, 체제 안정은 없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북한이 남한 정부 때리기에 올인하다가 갑자기 속도를 멈췄어요. 그러니까 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시간을 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요. 그러니까 위기도 관리하면서 다음 미국 대선의 어떤 그 그림, 그러니까 다음 협상판이 만들어지기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내심 원하는 거는 경제적인 협상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좀 지원해 달라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체면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미국 눈치 때문에 네. 사실상 어떠한 경제적인 협력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그 평화론자들의 주장은 이제 미국 눈치 보지 말자.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뭐 일각에서는 북한의 개별 관광도 가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지금 마지막 이제 카드를 꺼내야 될 상황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좀 어떤 제안이 나올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6.15 20주년 기념사를 통해 북한에 대해서도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 사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 부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북한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공식적인 당국의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서 좀 볼만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전은 평화가 아니다. 적들은 우리가 마음 늦추는 순간을 노리고 있다라면서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요. 대외 선조 매체인 통일의 메아리 등에서는 전쟁 발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며 미국을 겨냥한 여러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뭐 오늘까지는 그럴만하다 싶긴 할 것 같습니다만 어제 좀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발언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어제 오후에 국회에서 이 북한의 어떤 그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행동을 보류하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 보류가 아니라 철회해야 된다고 얘기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넘은 실언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울러 자신들의 보류가 재고될 때는 재미없을 것이라면서 좀 협박 같은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여정이 계속해서 초강수를 두다가 어제 김정은 위원장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겠다고 잠깐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었습니다만 다시 약간 협박성 발언이 나온 건데요. 이런 일련의 발언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이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통제로 인해 가지고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식량 위기까지 겪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평양에서 지금 뭐 3개월째 식량 배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정권 잡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 인민들에게 경제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남한과 미국을 믿고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자칫하다가는 김정은의 리더십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그 남한에 대한 도발을 계속했던 것도 좀 뭔가 달랠 수 있는 뭔가를 달라 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군사적인 도발까지 갔다면은 그건 이제 거의 더 이상 이제 뭐 상황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죠. 네. 그걸 갑자기 그 막판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김정은이요. 좀 그거는 지금 이제 북한이 뭔가 이제 인민들을 달랠 수 있는 그러면서 다음 판에서 주도권을 계속 지겠다라는 건데 오늘 김영철 부위원장의 발언도 보면 주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마치 그 남한이 주도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정경도 네. 국방장관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정도의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그 동안에 해왔던 얘기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톤 다운이 된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측에게 사실 우리 측으로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선이 정리될 때까지 시간을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위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좀 그런 점에서 북한이 네. 의도적인 도발이었고 또 그 의도가 경제적인 지원을 바라는 거였다면 북한의 어떤 그 실질적인 경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 부분 북한도 함께 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미 국방장관 이제 6.25 발발 70주년을 맞아서 공동 발표문을 내놨습니다. 그 가운데 눈여겨볼 내용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미 군사동맹은 피를 나는 혈맹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또 연합방위태세 유지공약 재확인했죠. 이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남북 9.19 군사합의 등의 약속을 준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한미일과 또한 다자 안보 협력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유지 위한 한미 연내 전략의 시너지 창출 지속을 모색하겠다라고 오늘 6.25 70주년 기념 발표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궁금한 것이요. 평론가님, 여기 왜 갑자기 일본이 등장하는 겁니까? 일본은 뭐 역할보다도 미국이 항상 동북아 얘기를 할 때 일본을 껴넣어요. 실제로 미국한테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네. 일본이 훨씬 중요하고 한국 전쟁 때문에 하더라도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을 분단시킨 거예요. 역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판하고 있는 거죠. 한미 간의 혈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번에 혈맹의 실체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용병 비슷하게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전략이고 또 미군 쳤산다고 하면은 한국에 돈 내놓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남북 간의 평화 문제를 논의하고 북핵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 비극인과 동시에 또 우리의 운명인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미 간의 국방부 장관끼리 얘기하는 내용은 별 의미 있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 있는 의미 있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그냥 아주 그냥 원론적인 얘기죠. 뭐 준수해라. 회담 북한도 준수해라. 누가 지금 북미 간에 또는 남북 간에 어떤 회담이라든지 선언에 대해서 준수를 하지 않느냐 문제는 강론이고 악마는 강론에 있는 겁니다. 원론적으로는 하나만 한 얘기인데 다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짚어볼 대목은 다자 안보 협력체로 하자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일본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네. 이 얘기는 한국과 미국이 논의를 해가지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는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지난번에 베트남이라든지 싱가포르 때 네. 중국과 러시아가 불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근데 성과가 없잖아요. 또 똑같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안 할 겁니다. 아마. 북한도 못 믿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다자간에. 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을 얘기했지만 앞으로 중국과 또 러시아와 함께 할 경우에는 북한도 그럴 정도가 신용이 된다고 얘기하면 우리 나설 수 있어.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모멘텀을 이번에 한미 국방장관이 좀 얘기를 했을 뿐이지 이것만 가지고 일본을 끼워 넣어서 일본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그건 분명히 아닌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은 한미 간에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지금도 그런 비슷한 물밑 조율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그 이도훈 본부장이 네. 미국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갔다 온 얘기를 안 해요. 이거. 그렇죠.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뭔가 중요한 얘기를 지금 작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개하기 어렵지만 그런 면에서 아마 저는 7월, 8월, 9월 안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한국 전쟁 70년을 맞았는데 뭐 그런 면에서 한미 국방장관도 원론적인 얘기를 오늘 한 것이다. 정도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자 안보 협력이라는 이 단어에 오히려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참 씁쓸합니다만 이 전후 패전국이었다가 6.25 전쟁으로 다시 소생한 국가이기도 하고 이번 볼턴 회고록에 보면 사사건건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 있었음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일본에 대한 우리의 대응, 관리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 논쟁은 지소미아로 돌이켜 보면 이해가 네. 좀 쉬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소미아 논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협력해라라고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왜? 미국의 국방비라든지 돈이 이제 부족해지니까 일본이 동북아에서 미국에서 빠지는 돈만큼 그리고 군사력만큼 일본이 그 균형치 역할을 네가 해라라고 맡긴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가 일본을 인정하지를 않죠. 그래서 미국이 억지로 좀 사실 반강요했다시피 한 게 지소미아였는데 지소미아가 깨지니까 미국이 제일 당황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일본은 그러면은 다른 동북아 국가들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될 텐데 지금 아베만 보더라도 아베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남한 때리기를 해요. 아베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한반도 때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그 볼턴 자서전에서도 나타났듯이 북미 회담에서 뭔가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막판에 볼턴을 통해 가지고 생화학 무기 이슈까지 거기다 네. 집어넣어 가지고 소위 하노이 노딜을 만든 뭔가 또 가장 결정타를 매긴 나라가 또 일본이에요. 이렇게 보면 일본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때문에 사실 지소미아를 가느냐 마느냐도 우리가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한미일 공조, 다자 안보 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쉽게 하지만 그 한미일 공조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이해와 일본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가 상충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네. 이것을 갖다가 구분하고 또 어디는 또 선을 지키고 이거를 할 것인지가 굉장히 이제 이 전략적인 전술적인 차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미 그 동맹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그 한미 워킹그룹, 이 워킹그룹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북미 회담이라든지 네. 남북 대화에 있어가지고 도움 역할을 하기보다는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본다면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군사적인 협력은 네. 한미일이 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전술적인 유연함을 발휘해야 될 수도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니까 국방장관 입에서 한미일 다자 안보 얘기 나오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정치권 입에서 나오게 되면 네. 이것을 갖다가 정부가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가 될 텐데 항상 한미일 공조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의 허락받고 일본의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가면은 한 발짝도 못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번에 봤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한미일 공조가 항상 똑같을 수는 없다. 큰 틀에서는 같이 가지만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는 다소 트러블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점들을 좀 국민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까지 강조해드리겠습니다.